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속담이니까 네. 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는 그 단계에서요. 네. 한 단계 윗단계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요? 예. 처음 들어봤는데. 뭐가 뛰는 있을까요? 놈 위에 나는 나눈 놈이 놈이 있다. 그 위에 예. 그 위에 뭐가 있을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요.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대요. 아, 예. 그 말 의미를 제가 알겠네요. 그렇죠? 노는 놈 있다는 얘기는 네. 어떤 그 창의력이 넘친다. 맞아요. 에너지가 넘친다. 네. 그런 말 같아요. 그렇죠. 왜 책도 있잖아요. 네. 잘 노는 사람이 성공한다. 맞아요. 네. 예. 이런 거죠.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맞습니다. 더 잘할 수 있다. 예. 이런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에 보면 창의적인 트렌드가 더 각광을 받고 젊은 사람들은 그 창의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뭔가가 바뀌잖아요. 네. 그런 만큼 창의력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그러면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도구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분을 네. 모시고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저는. 인권 앤 파트너스 대표이시죠? 황인권 디자인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대 흐름에 앞선 탁월한 전략. 인권은 파트너스. 황인권 대표. 그는 교회, 선교단체, NGO, 교육기관을 새롭게 브랜딩하며 캠페인 및 커뮤니케이션 등 광범위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있다. 사역의 현장에 필요한 변화를 예측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을까? 교회 디자인, 변화가 필요하다. 황인권 대표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상당한 수의 친구들이 교회를 저는 떠난다고, 지금의 많은 한국 교회들은 그 친구들의 삶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교적 교회의 트렌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있는 그런 편하거나 쉬거나 그런 공간이 아니라 선교의 전진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느낌만 봐도 잘 노시겠네. 그리고 디자인하시는 분이셔서 예. 안경테에서부터 네. 나는 뭔가 달라가 이렇게 딱 있으세요. 아까 소개할 때 인권 앤 파트너스. 파트너스. 예. 어떤 회사 참 어려운 이름인데. 아, 네. 저희는 네. 디자인 스튜디오인데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을 쓰시는 작가분들이랑도 있고, 그다음에 또 IT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영상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것을 이제 작은 회사에서 다 안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 이제 수많은 파트너들이랑 같이 일을 한다고 그래서 네, 인권앤 파트너스로 지었습니다. 아, 그래서 대표님 이름을 앞에다 놓고 네, 맞습니다. 인권 앤 파트너스 수많은 맞습니다. 파트너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교회 로고 작업도 많이 하신다고 얘기 네,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다양한 교단이랑 NGO랑 일을 하고 있고요. 뭐 특별히 우리나라의 큰 NGO들은 다 저희 고객이고, 네, 또 교회들, 여러 교회들 로고 작업을 했는데, 저희는 정확하게는 전략 브랜딩이라는 것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는 이제 친구,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들 계시는데, 동기 네. 목사님들은 저희가 뭐 브로셔 만드는 회사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네. 로고 하거나 뭐 이제 그런데, 전략 브랜딩이라는 것은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 옆으로 쫓아가면서 기획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제 그런 네.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필그림 하우스라고 네 알죠. 다녀오신 분들 네. 계실 겁니다. 저희가 14년 전에 그거 브랜딩을 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올해 그 작업이라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는 그러게요. 건가요? 예. 건축 설계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게 되면 네. 이제 건축에는 설계와 인테리어가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는 그 나머지 부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고랑 그다음에 그 진입로부터 올라가는 간판류, 그다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컨템퍼러리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네. 같이 교회랑 협의를 해서 그 산책 코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코스에 있는 모든 사인의 그 색깔이나 그 다음에 위치 같은 것을 위치까지도. 네, 같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5, 60번 이상 갔고 이제 다녀오신 분들은 거기 저의 그 모든 손길이 닿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손길이. 네, 모든 그 호실 사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 뭐 저기 이 안내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수건에 있는 그런 것들 다 제가 직접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예, 지금 필그림 하우스 로고부터 나오는데 네. 저 의미가 있나요? 저렇게 만드신? 네, 저것은 그 저희가 15년 전에 저것을 런칭을 할 때에 네. 아시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보 기도의 꽃이 만개하는 것이고 그 안에 보면은 기도의 물결이 있는데 물결이 서로 간에 만나서 십자가를 어머. 만듭니다. 와. 그리고 멋있다. 네. 예. 저희가 기도하면서 아시아라는 이제 키워드에 주목을 했었는데 예. 사실은 중국 크리스찬들이랑 일본 크리스찬들까지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이제 염원이 있었는데 네. 15년 전에 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 오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저희가 한글이랑 영문으로만 작업을 했는데 네. 저희가 5년 전에 그 옆에 철로역정이라는 그 투어 코스를 하나 저희 만들었거든요. 가봤었어요. 아, 네. 예. 거기 그 모든 간판과 사인과 브로셔 다 제가 직접 다 다니면서 작업을 그러셨구나. 했는데요. 예. 한 5년 전, 6년 전부터 어떻게 아는지 모르지만 네. 중국 크리스찬들이랑 일본 크리스찬들이 어머. 오기 시작을 합니다. 광고를 해외로 나간 적이 없는데 와. 오기 시작을 하면서 오. 옆에 있는 지금 철로역정에는 네. 4개국어로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 바뀌었군요, 그 네, 사이에도.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인이라든지 그런 거 위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디자인을 관여를 하시는 거죠? 직접 저희가 작업을 하고 위치도 재고 예. 조정을 합니다. 야, 우리가 그냥 볼 멋있는데요? 때는 그냥 뭐 예쁘다 이런 정도인데 몇 번씩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죠. 그런 정성과 땀을 흘려 나온 작품들이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로고 하나에 기도의 중보의 손들이 모여 있고 물결이 이루어지고 설명을 들으니까 아 그래서 이런 색상과 이런 모양이구나 그게 와닿으니까 또 감동이네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잘 된 공간이나 잘 된 로고는 알지 못하지만 그 힘이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많은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제일 가슴 아프거나 아쉬운 부분이 그러니까 외형을 꾸며놓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 이야기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쌓여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할 때 어떤 점들이 어려우세요? 다행히 사실은 제가 저 안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뭐 그것이 예산이라는 표현은 네.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네. 얼마나 교회에서 마음을 쓰느냐 그러니까 시간이나 아니면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느냐인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좀 큰 제작을 하는데 사인 예산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무국장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네.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이건 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15년 전에는 한국에 필그림하우스와 같은 공간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통 오산리 기도원이나 네. 아니면은 또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 이제 이런 데들이었는데 저희가 필그림하우스를 런칭을 하면서 그것이 뭐 아쉬운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삶이 오고 있다. 그래서 오케이. 그거에 대응하는 모양을 만들자 예. 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아 이런 네. 일을 네. 작업을 하시는 분이신구나 이제 사진도 보시고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을까 그 시작점이 궁금하거든요 어떠세요? 네. 예. 저는 원래는 만화를 되게 아, 그러셨어요? 좋아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네. 침례교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이시구나. 네, 예.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네. 그리고서 그렇다면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할 때에 교회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또 목사님들께서는 또 자녀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렇죠. 또 가장 또 귀한 네.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어서 이제 고심을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오, 그러셨어요. 네, 학부는 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신학을 전공을 했는데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관심이 가는 부분은 또 다른 데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졸업을 하고 조금 더 학교에서 홍보 네. 관련 일을 하다가 대학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야, 그럼 학부는 신학을 했는데 대학원을 디자인 전공하려면 그래도 꽤 잘 그리셨었나 봐요. 근데 열심히 뭐 일을 하기도 했고 네. 우리나라에든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 전문 대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은 뭐 로스쿨이나 네. 아니면은 또 의학 전문 대학원처럼 네. 학부 전공에 불문하고 상관없이. 들어올 수 네. 있는 데인데 다행히 이제 저는 제가 그 학교에서 홍보 관련 일을 했던 것을 경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네,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그렇게 예. 다녔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네. 하셨겠네, 그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교회가 집같이 네, 예. 하셨고 맞습니다. 또 이제 신학교도 공부하셨고 네. 네. 그러다 전문적인 디자인 공부하셨으니 네. 교회가 환히 보이겠네 이제, 그죠?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요. 네. 네. 지금 현재 상황,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브랜드 이미지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몇 달 전에 되게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었죠. 네. 그 대국민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했는데 타종교인 불교나 가톨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지만 개신교와 관련해서는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신뢰하지 네. 못한다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더군다나 또 코로나 예, 때문에 더 심해진 그렇죠. 거. 심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고민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교회 디자인 트렌드 세미나 네. 이런 걸 직접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한 3년 예. 정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런 강의를 그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담긴 건가요? 저희가 그러니까 한동안 제가 되게 그 우리나라가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낙심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쇠락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그런데 저희가 미국 교회나 또 영국 교회나 수많은 선교적 교회의 트렌드를 보니까 네.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나라에 소개할 수 있을까 네. 고민을 하면서 이런 세미나를 이제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러면. 네, 많이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게. 근데 미국 교회들이 그러니까 중형 도시나 작은 도시나 이런 교회들이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반면으로는 또 그러니까 큰 도시의 뒤편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작은 교회들이 막 그 새롭게 자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라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찾아서 좀 소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패스트 그로잉 처치, 뭐 백선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아웃리치 매거진이라는 복음주의 계열의 미국 잡지가 있는데 예. 그 잡지에서 해마다 100교회씩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라지스트 처치라 그래서 큰 교회 순으로 이제 위에서부터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 되게 의미가 있는데 또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개척 교회들이나 새로운 교회들은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이 아웃리치 매거진에서 패스트 그로잉 처치라는 목록을 따로 또 100교회를 선정을 하는데 네. 이것은 사실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명에서 갑자기 1000명이 된 교회, 또 5000명에서 7000명이 된 교회. 그래서 갑자기 성장하는 교회들. 네, 그래서 예. 이것은 사람의 어떤 규모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역동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패스트 그로잉 처치들의 디자인과 거기에 고민을 좀 소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디자인적으로 연구를 하셨군요. 저는 이제 디자이너니까요. 그게 네. 보이시는구나. 네네. 예. 아니 저는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들을수록 예.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으세요. 네. 어떤 그 세미나의 내용 가운데서
그 정리된 핵심적인 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한국에서 아마 교회 디자인 트렌드라는 말을 쓴 것은 제가 뭐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예. 사회적으로는 벌써 트렌드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막 많이 여러 분야에서 이야기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교회는 이제 이것이 뒤지지 않았나 이제 고민을 하는데 네.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선은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부터 인구가 줄어가는 시기가 되어 네, 네. 가고 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민은 뭐냐면은 사회 자체가 수축하고 있다라는데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시스템이 수축하고 있다라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 교회는 사실은 성장이라는 어떤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 현실 사회는 그것과 조금 결이 다르지 않느냐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MZ 세대라는 말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레니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Z라는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네. 더 어린 지금의 20대와 30대들인데 자, 이 20대와 30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들한테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책이라든지 이런 전통 미디어들을 통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정보였다면 지금은 트위터라든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정보를 구조화하고 빠른 시간 안에 유통을 하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뉴파워라는 책에서는 무엇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뭔가를 제안하는 분들이 우리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 앞에 놓을 테니 선택은 너희가 해라. 네. 라고 그 힘을 이렇게 이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 교회들이 보시면은 이건 캐나다 교회에서 쓴 책인데요. 네. 그 전에 예전처럼 큰 교세가 있지 않고 서구 교회들이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서구 교회들이 이미 이제 쇠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웃리치 매거진에서 항상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들 100교회들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네. 그 교회들은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들의 특징을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네, 첫 번째는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설교, 교회, 그 다음에 목사님으로 치면 한국 교회에 이제 제가 화면을 좀 캡처를 했는데 네. 대부분 이 스투리라는 것을 입으시고 영적인 권위를 이제 그 표현을 하시는 저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미국 교회들의 케이스인데 보시면은 복장부터도 네. 예.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는데 후드티를 입고 그러네요. 네, 설교를 합니다. 예. 그리고 네, 이렇게 네. 조기 축구를 다녀오셔서 하는 느낌으로 설교를 하시기도 합니다. 예. 다 5,000명, 10,000명 넘어가는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에서 담임 목사 페이지를 가게 되면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부가 나오는데 오. 정장을 입은 경우가 어머. 많지 않습니다. 네. 가죽 자켓을 입고 나오시는 담임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냥 사진만 봐서는 맞습니다. 교회를 생각을 안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오. 아울러서 어떤 교회들은 십자가가 없어진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로고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일반 뭐 기업 로고나 NGO 로고나 회사 로고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되게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은 교회 로고나 교회 브랜딩의 의뢰가 많이 줄었는데 제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는 중직들께서 기존의 전통교회의 느낌을 계승을 하기를 네. 원하시는데 저는 제가 해외 교회들을 많이 보니까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MZ세대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 있지 기존의 교회 형식이 아니신 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있고 와, 재밌네요. 2018년 데이터인데요. 미국 데이터입니다. 네.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쭉 성장을 했다가
22.5%로 떨어졌는데 네. 자기는 종교가 없습니다. 노 릴리전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계속 성장을 해서 2018년에 이것이 역전이 됐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자기는 복음주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저는 종교가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이것을 저는 미국의 사례만이라고 보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패스트 그로잉 처치들의 홈페이지가 보면 웰컴 홈이라는 제목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오히려 완전히 하나님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알지 못하던 친구들한테는 이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따뜻하고 집 같은 공간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웰컴 홈, 디스 이즈 홈, 그 다음에 웰컴 홈, 다른 수많은 다른 교회들의 홈페이지인데 예. 네, 이렇게 그러네요. This is your place라고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배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양이 아닙니다. 보시면 콘서트장 같아요. 네, 콘서트장이나 아니면은 그냥 무대지 어디도 네, 뭐 이렇게 거룩함이랑은 좀 약간 거리가 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제가 고민을 한 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퓨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지금 이제 이것은 7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인데 네. 이제 2019년이고 2028년이고 이후에 이제 2050년까지입니다. 계속 이분들이 아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네, 소천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2050년이 되면은 지금 교회에서의 아주 중직을 이제 맡아서 은퇴하신 분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다 소천을 하시는데 네. 지금 보시는 요 컬러 74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은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X세대입니다. 네. 36에서 51인 친구들도 2050년까지는 이렇게 이제 찬찬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네. 밀레니얼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계속 2050년까지 이 유지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라는 것은 그것을 갖고 가는 것은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교회의 모양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네. 확 되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의 패스트 그로잉 처치들은 동시대적,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새신자 성경 공부가 2번이나 4번밖에 없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저희가 교회에 오게 되면은 무슨 과정, 무슨 과정을 거쳐서 한 달, 2달, 3달, 에서 6개월이나 1년까지도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교회들은 2번. 네. 너는 누구니?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야? 라고 마치거나 아니면 4번. 조금 더 나가서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같이 뭘 해볼래라는 젠틀한 제안을 하는 것으로 성경 공부가 끝이 납니다. 네. 완전히 다르죠. 네. 다르네요. 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 패스트 그로잉 처치들은 미국 안에서 지역 사회에서 있는 일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도 그동안 복지관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또 마을을 살리는 작업들을 계속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한다면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동네를 되살릴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야 이게 무슨 교회야 그냥 그 자선단체처럼 네. 보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가슴에 딱 숨기고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일을 하는 모양인 성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를 위한 어떤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NGO가 하는 모양이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것이 주일 설교 제목 시리즈입니다. 네. 무슨 영화 포스터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런 그 우리가 생각하는 터치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럭시티 처치라는 데인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얼굴 옷도 정장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글자가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그러게요. 네, 젊은 친구들은 괜찮습니다. 네. 이것이 확실히 다르네요. 주일 예배입니다. 예. 요즘 얼굴을 가리고 글자를 넣는 게 트렌드인가요? 그런 트렌드도 하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같으면 버릇이 없이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아. 있지만 밝거나 화사하지 않고 완전히 어두운 느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레디언트 처치라는 곳인데 네.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고 여기도 성경 공부는 4주로 이렇게 DNA가 스텝 1이고 네. 그다음에 디스커버가 스텝 2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요즘 저희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랑 많이 고민을 하는 게 네. 우리가 교육 과정을 많이 거쳤던 그런 방식은 어쩌면 지금의 MZ 세대에는 적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구촌 교회 이제랑도 거기가 셀 교회라든지 네. 목장 교회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참 오랫동안 잘 활용을 해왔는데 우리가 MZ를 위해서는 완전히 이것을 새로 고민을 좀 하자 이렇게 이제 사역자분들이랑 같이 의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양으로 네, 이것이 이제 주일 설교 모아놓은 화면이고요. 네, 다른 교회들은 또 이런 형태로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이것이 목회자 페이지입니다. 오. 그냥 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 그냥 일상복을 입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네, 여기는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디스커버,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교회면 한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면은 저는 그 교회가 좀 약간 이상한 거야라고 할 텐데 성장하는 교회들이 네. 100군데가 다 이런 모양이라면 한국 교회가 이것을 되게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뒤에 조금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상황이 아니라 네. 전 세계를 동일하게 터치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겠는가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주일 설교입니다. 오. 네. 그래서 이 전이 처치라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을 이렇게 아이덴티티 컬러로 잡고 네.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 코드레드라 그래서 지역에서의 긍휼 사역을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컬러로 빨간색을 하고 사역자분들은 다 그냥 이렇게 대충 옷을 입고 대충 찍은 것처럼 하고 네. 흑백으로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설교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한 것이 이것이 과연 미국만의 상황일까? 한국도 요즘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젊은 친구들의 이슈가 평등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윤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옷도 되게 윤리적으로 만들어진 옷들, 네. 그다음에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오염을 많이 시키지 않는 이제 이런 옷들을 입다 보니까 이제 이 기존의 어떤 수직적인 위계 구조와는 다른 결을 요구하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모피도 이것이 이제 실제 모피가 그것은 생명을 네. 살상하는 거니까 좀 거칠어도 인조 모피를 쓰겠다 이제 이런 어떤 거대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보신 그 교회 이런 케이스고요. 근데 이제 고민 중에 하나는 자 이건 미국 교회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제가 무슨 말씀을 어떤 거를 사례로 드냐면은 갤럭시가 특정 상표지만 우리나라 제품입니다. 그렇죠. 2019년 1월 달에 파리의 트라팔가 광장인가에 한글로 된 광고가 걸렸습니다. 저렇게 커다랗게. 네. 오. 근데 이거는 프랑스에만 한 것이 아니라 네. 뉴욕, 메디슨 오. 스퀘어, 그다음에 이태리, 샌프란시스코에 다 한글로 된 광고가 걸린 거죠. 네. 네. 저는 이거를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잘 모르는 나라, 이제 영어나 이런 익숙한 게 아니라 잘 모르는 나라 언어가 광화문에 이렇게 크게 걸린다고 할 때에 네. 아마 그것은 되게 사람들로 하여금 복잡한 생각을 하게 하거나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나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높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MZ 세대는 미국이나 유럽과 거의 동시대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교회의 현수막이나 네. 교회의 로고들은 한 20년 정도 이렇게
계속 저희는 이제 네. 로테이션 한다고 보는데 발전이란 것보다는 기존의 한국 교회에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강화되는 쪽으로 왔는데요. 이제 제가 이 트렌드 세미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사회와 교회가 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고민을 했기 때문이고 네. 그런데 적어도 미국의 패스트 그로잉 처치들은 그것을 다시 좁히기 위해서 교회가 사회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교회가 하던 언어랑은 다른 언어를 해야 된다고 네.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마보라는 명상 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에는 헤드스페이스라는 앱이 있는데 이 헤드스페이스는 70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합니다. 오. 네. 700만 명이요. 네. 저는 그 모든 사람이 종교성이 있다는 말에 100% 동의를 하는 게 교회는 가지 않지만 자기 내면의 공허나 이런 것을 이런 앱을 통해서 이제 해소를 하는 네. 거지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거는 직방이라는 앱이 아마 아시는 분들 예. 아실 겁니다. 네. 거기서 잡지를 냅니다. 오. 근데 잡지를 내는데 디렉토리라는 잡지를 내는데 앱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네. 파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이 어떤 원룸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빌라에서 살고 있는지 그냥 차분하게 그 소개만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꼭 아주 비싼 아파트에 살지 않더라도 작은 원룸에 살아도 아니면 빌라에 살아도 네. 그 삶이 결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그 삶이 존중받을 만하다는 이야기를 되게 차분하게 동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그 어느 코워킹 스페이스의 라운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비 공간이면서 한데 사실은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랑 꿈꿨던 것 중에 하나가 라운지 교회를 하고 싶다, 라운지 예배를 드리고 싶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패스트 그로잉 처치들은 벌써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에 강대상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자연스럽게 가운데 누가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설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증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 제일 중심은 예배에 집중을 하게 되지만 이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뭐 딴짓을 하기도 하고 네. 중간에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예배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네, 예.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산재에 있는데 그 친구들을 선교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여기를 만약에 선교의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요만큼 더 오게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동안은 우리나라 교회가 여기 있으면 멀리에서 이리로 오려고 했지만 이제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요만큼 올 수 있게 교회가 이만큼 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네. 미국 교회 케이스들을 소개를 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머리로는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알겠어요. 네, 실제로 예배당의 구조를 바꾸고 네. 그다음에 로비의 인테리어를 바꾸고 교회 프로그램을 바꾸기에는 교회 안에서 거대한 충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어떤 신앙생활에 익숙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신앙의 모양이 흐트러지거나 영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무슨 고민을 하게 되었냐면은 젊은 세대를 향해서는 따로 가자. 그러면서 네.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그동안은 제가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엄청 많이 고민을 하고 이런 세미나도 하고 작업도 했다면 그런 마음들을 조금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소개를 많이 하긴 하지만 이것이 올 수 있는 교회들은 오시고 네. 그다음에 저는 자라나는 그러니까 MZ 세대한테 다이렉트로 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목사인데도 네. 강의 들을 때 생소한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우리 기성세대가 다 그럴 텐데, 이렇게 옛날 그 고정관념이나 이렇게 생각이 돼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교회 세미나 들었을 때 어떠세요, 반응들이? 극과 극으로는 아니십니다. 역시. 그럴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젊은 전도사님들은 예.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네. 하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그다음에 장로님들은 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예. 몰라 하세요. 아, 저게 이게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이럴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정말 다음 세대만을 놓고 생각을 한다면 다음 세대 또 급격하게 변하는 세대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시대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신앙 패턴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상당한 수의 친구들이 교회를 저는 떠난다고 바라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도시의 부도심에 있는 한 500에서 3,000명 교회, 그런 교회들이나 지방의 거점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저는 젊은 애들은 다 떠날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0대와 20대, 30대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아까 보셨던 패스트 그로잉 처치들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많은 한국 교회들은 그 친구들의 삶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워낙 노출이 잘 돼 있는 세대다 보니까 이미 눈높이가 영상이나 이런 디자인적인 눈높이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다들 유명 브랜드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은 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초연결 시대는 전 세계가 하나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그다음에 우리 교단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네. 청년들은 네. 아주 급격한 변화네 보니까. 그러네요. 예. 놀라운데요. 예. 그 오늘 나오신 김에 교회에 바라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벽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고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한동안은 강의 제목이 교회의 파괴적인 혁신이었습니다. 제목에서 뭔가 느껴지네요. 네. 예. 지난 10년 사이에 너무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네. 그리고 초연결 사회가 되었는데 파괴적 혁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던 것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들을 이제는 예배를 어떻게 더 정교하게 할까? 그 다음에 스피커를 2개에서 4개로 늘리면 어떨까? 이런다고 한다면 파괴적 혁신은 스피커를 없애면 어떨까? 네, 그냥 작은 데서 말로 하면 어떨까? 한국교회에 대한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그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대표님 어떤 노력을 좀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되게 공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트렌디한 스페이스들을 이렇게 투어를 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들 가시는 모시고요? 네, 예. 주로 많이 다니는 데가 요즘은 성수동. 네, 그리고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곳에 네. 일명 핫플레이스들. 네, 맞습니다. 예. 네. 또 그 다음에 또 한남동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요즘은 홍대 쪽은 조금 약해진 것 같고 네. 연남동이 많이 다니고 막내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코스가 예. 있나요? 코스가 정해진 코스가 있는 것은 그건 아닌데 아니고. 네. 거기 이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10군데에서 20개 정도의 스팟을 안에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또 음식을 사 먹어 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데들에 떠오르는 음식점들은 이렇게 연상이 돼요. 근데 그것 말고 다른 트렌드를 알 만한 곳들이 그곳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 성수라는 곳이 작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아모레 퍼시픽에서 이제 화장품 운영을 회사? 네, 예. 화장품 회사인데 거기는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놨고 네. 자기네 브랜드가 취급하는 모든 화장품들이 다 있는데 제품은 다 있어요. 네, 있는데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20대들 보고 와서 노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 화장품을 제품들을 갖고 네. 그래서 무료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와서 무료 메이크업을 받을 수 있고 친구랑 와서 이렇게 발라보게 하는 이제 어머. 그런 공간인 거죠.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네, 좋아합니다. 아니 네. 그러면 기성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모시고 투어를 하신단 말입니다. 네. 이분들 반응이 어떠세요? 반응? 충격받는 거 아니실까 모르겠어요. 충격 받으시죠. 어. 충격 받으시고 예. 설명을 찬찬히 드리면 네. 머리로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는데 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이제 요즘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다양한
50대의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특히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상당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50대 이상이나 60대 이상의 성도님들께 이런 어떤 트렌디한 공간을 넣자고 하면은 네. 그 이제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상당히 불편해하시거나 네. 아니면 그것이 영적이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많은 이제 선교학자분들이랑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있는 그런 편하거나 쉬거나 그런 공간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선교의 전진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네.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납득시키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접목점을 찾아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저는 오늘 지금 아주 고민거리가 많이 생겼는데 복잡하시죠? 네, 어쨌든 앞으로 예. 한국교회와 젊은 세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실까 참 기대가 됩니다. 네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지막 뭐 기도 제목이나 발행 같은 거는 어떤 것이 있으세요? 이제 모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게 네. 저는 코로나19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던 시각을 상당히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단축시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정리가 된 이후에 아마 교회들 중에는 네. 어쨌거나 꼭 미국의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MZ 세대나 지금 250만 명이 넘는 가나안 교인들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거나 아니면 그들 옆으로 가는 교회만이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동안은 저희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급격하게 바뀔 수 있을 것이냐는 참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오늘 여러 가지 말씀과 네. 영상과 자료를 통해서 신선한 현실적인 충격을 저희한테 선물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함께 풀어가야 될 네.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구 많이 하셨네요. 네. 네. 정말 이 복음 진리는 불변이지만 그렇죠.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너무 다양하구나. 네. 이 우리 대표님이 연구하신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도 함께 고민할 때가 됐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그런 그렇죠. 시간이었네요. 복음의 변치 않는 본질은 가져가되 네.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은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접할 수 있도록 본질은 내려놓지 않되 전하는 방법은 우리가 좀 바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바로 생각도 그거였어요. 해봤습니다. 예, 참 신선한 충격이었고요.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에 많이들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